네, 오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분 단원도 두 파트로 나눌 예정이에요. 일단 요만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연습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지식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최초의 극한이라는 정의를 고등학교 때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극한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다 유도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리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쿼션트 값의 어떤 그 극한 값으로서 정의를 하죠. 뭐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 기울기에 대한 뭐 근사값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더 제너럴한 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가 리밋,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어떤 점들을 모아둘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아둔 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바로 f'이라고 하고, 얘를 데리버티브라 부르죠. 이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거는 아마 디라이브드에서 나온 거예요. 유도된 함수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f로, 기존에 있던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새롭게 유도된 어떤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 파서블하게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만 존재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A랑 B인 경우에는 A 왼쪽은 아예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오는 것만 따지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B에 대해서도 왼쪽에서 오는 것만 따지면은 충분히 미분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미분 가능하면은 그 점에서 연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얘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미분 가능하면은 이러한 값이 존재를 하는 건데, 뭐 파서블리하게 레프트 라이트 핸드 사이드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이거였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존재하니까 t-x라고 하는 새로운 t-x라고 하는 연속 함수를 곱해준 것도 극한까지 존재를 하겠죠. 이게 정확하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fx는 지금 상수죠. t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fx를 더해준다고 하면은 리미트 ft가 fx가 되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미 저희가 이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처음 두 가지 사실이 미분의 핵심 성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앞으로 미분을 좀 더 다양한 대상들로 확장을 할 거예요. 심지어 미분이라고 하는 어떤 극한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도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미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수에서 제가 얘기로 뭐 켈러 미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미분하고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대상이긴 해요. 혹은 아마 나중에, 아주 나중에 디퍼렌셜 같은 걸 다룰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이 미분이라고 한 어떤 대상을 미분이라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제 리니어한 성질이라고 부르고, 얘를 아마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하는 성질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를 저희는 어떤 그 대상을 항상 미분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고등학교 때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룰,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죠. 이 체인룰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합성한 경우도 각각이 미분 가능하면은 뭐 합성한 것도 미분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 이런 거죠. x라는 값이 x의 색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값, 이거에 대응되는 fx를 제가 y라고 적으면은 이 y에 대해서 다시 g를 타고 g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gy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각각의 fx랑 gy가 각각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미분값은, 합성한 거에 대한 미분값은 그냥 g'y에 f'x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지 y가 fx이기 때문에 걔를 다시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체인룰은 다변수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다변수인 경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매트릭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도 매트릭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곱으로서 미분이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거는 제가 앞에 연속 때도 사실 특히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정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x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요 fx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각 fx 자체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함수값 입장에서는 위에서밖에 안 오죠. 그러면 만약에 gx라고 하는 게 미분 불가능하긴 한데 예를 들어 라이트 핸드 어떤 0 플러스 같은 라이트 핸드 리밋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분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합성을 한 게 미분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시죠. 이 예시는 되게 중요한 예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볼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로컬한 성질이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된다고 해서 그 바로 옆에, 사실 바로 옆이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에서 미분 가능할 거라는 얘기는 못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fx 이렇게 정의해주는 거는 well defined 되겠죠. 왜냐면 x가 0이 아닐 때는 뭐 나누는 거 상관없죠. 0일 때는 제가 강제로 0을 대입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소리는 먼저 x가 0이 아닐 때는 저희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라서 그냥 쓰는 것 같은데 x는 미분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인 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 over x라고 하는 것도 미분 가능해요. 정리해 보면은 사인 함수는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over x라고 하는 걸 미분하면은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썼던 체인룰이랑 여러가지 기타 성질들을 써주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모든 구간에서, 0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0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0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려면은 다음과 같은 리밋이 존재하는지를 봐야겠죠? 이때 저희는 리밋의 정의에서 이런 경우에는 t가 절대 0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t분의 t sin 1 over t라서 t가 0으로 갈 때 sin 1 over t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거는 리밋이 없죠. 그래서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분류가 되어 있는 함수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구간에 맞춰서 숫자들을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함수가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여기가 1일 때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사실 연속이긴 하죠. 이게 0에서 전체적으로 연속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x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x sin 1 over x는 사이즈가 아무리 커봤자 x로 바운드가 될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게 0으로 가니까 안쪽도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은 보장이 돼요. 하지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0에서의 미분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숫자를 잘 조절을 해주면은 바로 다음 예제죠. 조절해주면은 다시 한번 전 구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도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일일이 다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저 부분을 이번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미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결국에 t 제곱 사인 1 over t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사인 1 over t고요. 이건 앞에 봤던 함수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건 0에서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로가 된다 라는 사실을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두 가지를 시사해주죠.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도 연속,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0에서 이 친구는 연속이 아닙니다. 미분 가능한 게 미분한 함수, 도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란 말은 함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0에서만, 그러니까 특정 점들에서만 뭐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 항상 연속이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함수를 좀 괴랄하게 주면은 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뭐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줄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게 해석하기의 묘미 중에 하나죠. 되게 괴랄한 발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예전에 봤던 이런 예제도 있죠. fx라고 하는 거를 뭐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눠가지고 이거 함수를 뭐 x 0을 했을 때 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숫자를 좀 잘 조작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 제곱 같은 걸 조작해주면은, 심지어 얘는 0에서만 연속이고 0에서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겁니다. 뭐 제가 생각을 잘 정리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연속인 건 너무 당연하고 0이 아닌 거에선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0에서 미분 가능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 점에서만 뭐 미분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점들에서만 미분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레들을 많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들을 좀 잘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직관에서 벗어나는 발레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민밸류 티오리엄을 볼 건데, 일단 이 민밸류 티오리엄을 엄밀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컬 맥시멈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로컬 맥시멈이 조금 직관적으로 봐도 와닿죠? 이런 상황을 뜻하죠. 근데 이거의 엄밀한 정의는 적당한 어떤 반경이 존재해서 그 부근에서 가장 크면 돼요. fp라고 하는 값이. 그런 경우를 이제 로컬 맥시멈, 그럼 비슷하게 로컬 미니멈을 정의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정의하는데 미분 얘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미분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에는 미분이란 얘기가 없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어떤 함수가 닫힌 공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x에서 로컬 맥시멈인데 마침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적어도 그 점에서 0이다 라는 거는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0x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나머지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했던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항상 존재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이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죠. 먼저 저희가 로컬 맥시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델타 반경을 잡아서 모든 x-델타랑 x 플러스 델타,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fx가 항상 제일 크게끔 하는 그런 델타 반경을 잡아줄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파이 y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델타 범위에서 잡아버린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작은 범위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바라보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파이 y라고 하는 퀀티티가 양수기 때문에 리밋을 취해주면은 그게 f 프라임 x고요.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인 걸 알 수 있고, 반대 방향인 경우는 이 퀀티티가 음수인 걸 알고 있고 그걸 리밋을 취해주면은 등호가 들어가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오직 0뿐이죠. 그래서 제로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드디어 민밸류 시오리엄을 증명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순서를 이렇게 배웠어요. 롤의 정리라는 걸 먼저 배우고, 롤스 룰인가요? 롤의 정리를 응용해서
민밸류 시오리움을 증명을 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제 제너럴라이즈 된 민밸류 시오리움은 따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꾸로 보일 거예요. 사실 이건 한 번에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너럴한 버전을 먼저 보이고 나서 그 증명 과정 속에서 롤의 정리를 바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민밸류 시오리움을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얘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보면은 조건들 살펴보죠. 연속이고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어떠한 x를 하나 잡아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민밸류 시오 제너럴라이즈된 민밸류 시오리움인데 이거에 대해서 gx를 x로 취해 주면은 나오는 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민밸류 시오리움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증명하면 끝날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테크닉이 사실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나만 증명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ht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저희는 어떠한 사실을 관측할 거냐면요. HA라고 하는 거랑 HP가 같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대입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흔히 말하는 롤의 정리라는 거를 바로 증명함으로써 증명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만약에 h가 컨스탄트 펑션인 경우에는 사실 모든 A, B 사이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hx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미분을 통하면은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이 결과입니다. 그게 0이 될 때가, 그러니까 미분한 게 0이 될 때가 저희가 원하는 결과예요. h'x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그런 x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인데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존재하죠. 왜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이것도 상수들이죠. 상수를 곱해주고 뺐기 때문에 ht는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은 어떤 맥시멈과 미니멈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 뭐 맥시멈을 뽑았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x라고 하는 게 인테리어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맥시멈은 로컬 맥시멈이죠. 따라서 h'x가 제로가 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x가 a 또는 b면은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a 또는 b인 경우는 HA랑 HB가 같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이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미니멈이 제가 맥시멈을 뽑았기 때문에 또 다른 미니멈이 A, B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A랑 B가 함수까지 같기 때문에 맥시멈과 미니멈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Y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미분한 게 0이 되겠죠. 이게 미스가 민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미니멈을 뽑았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 써놓죠. 맥스 or 민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롤의 정리라고 딱히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저희는 롤의 정리라 배웠었죠. 그걸 통해서 바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제너럴한 버전을 증명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버전은 바로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민밸류 시오리움을 되게 많이 쓸 겁니다. 이 민밸류 시오리움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죠. 사실 이거는 보시면은 미분한 게 항상 양수면은
모노토니컬하게 인크리징, 이제 이거죠. x가 y보다 크면은 fx는 fy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그 다음에 0이면 컨스탄트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음수면 뭐 감소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거면은 적당한 g를 뽑아오죠. 그러면은 민베르 시오렘에 의해서 fy-fx가 y-x 그 다음에 f'g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양수면은 인크리징 한 거고요. 0이 됐으면 컨스탄트 한 거고요. 음수면은 디크리징 하는 거겠죠. 그냥 이 함수를, 이 퀀티티를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바로 연습 문제를 가보죠. 1번 문제 보면은 리얼 넘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을 한대요.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그때 f가 컨스탄트임을 보이래요. 그럼 저희는 사실 f'이 제로임을 보이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x랑 y가 다르다고 가정해놓고 이런 퀀티티를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럼 가정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거고요. 이 상태에서 뭐 y나 혹은 x를 뭐 서로 다른 거로 보내주면은 이게 제로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제로로 가죠. 근데 그게 정의가 바로 f'x죠. 그래서 f'x가 제로가 된다. 즉 미분 가능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0이 된다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럼 방금 정리에 의해서 제로면은 컨스탄트죠. 그래서 컨스탄트 펑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에 대한 것도 보면은 먼저 지금 열린 구간에서 f'x가 양수고, 그 다음에 strictly increasing 거를 가정을 하재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모노토닉 인크리징은 이거였을 때 등호가 들어가지만 스트릭트 인크리징은 등호가 빠지게 되겠죠. 그 연속이고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미지 상에서 인버스 펑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먼저 보이면은 스트릭트 인크리징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민밸류 시오리움을 뭐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g가 뭐 존재해서 fx 여기 fy가 x-y f' 뭐 g가 되도록 하는데, 이게 양수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인크리징 하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팅 인크리징의 경우에는 항상 원투어 펑션이 됩니다. 그럼 그 이미지 상에서는 온투까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인버스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버스 펑션은 이런 거죠. fgx는 x고 다시 gfx는 x인 거죠. 이 둘 셋을 좀 조심하실 게, 이 x랑 이 x는 다른 x입니다. 이 x는 a, b에 존재하는 x고요. 이 x는 뭐 굳이 쓴다면 fa랑 뭐 fa는 존재하지 않죠. 아무튼 이제 적당한 이미지상 존재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은 좀 분리해서 쓰시는 게 좋은 편이에요. 이제 두 번째 증명해야 될 거는 g가 미분 가능한 거를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s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t값이 있죠. 그 다음에 gy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뭐 x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라는 말 자체가 s라는 게 ft고 y라는 게 fx라고 하는 거랑 동치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는 미분 가능성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s를 y로 보내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두 번째 퀀티티에 다 집어넣어주면은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 s-y가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f의 연속에 의해서 적당한 델타를 잡아서 t-x가 뭐 델타보다 작다 이런 걸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죠. 적당한 델타를 찾아서.
그러면 t가 x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그냥 f 프라임 x분의 1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존재했으니까 그 값을 전 g 프라임 y라고 쓸 거고요. 이때 y라고 하는 값이 g 프라임 fx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걸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존재성 보이는 거를 한 번에 같이 보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결과긴 한데 g라고 하는 게 바운디드 데리버티브, 즉 미분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 미분 값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엡실론을 픽스 시킨 함수 fx라고 하는 걸 정의했을 때 하신 예거는 f가 엡실론에 의존한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저거 엡실론을 충분히 작게 만들면은 항상 원투원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원투원인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인크리징 혹은 디크리징만 가능하다 라는 거를 거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f 프라임 x를 그냥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써주면은 이게 아무리 작아봤자 1-m 엡실론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엡실론을 충분히 작게 만들면 예를 들어 1/m 같은 걸로 잡으면 되겠죠. 그런 걸 잡아주면은 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strictly increasing이죠. 그래서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은 이러한 퀀티티는 항상 원투원이 된다. 그러면은 인버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복잡한 버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을 보면은 f가 정의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퍼렌셜을 하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분한 게 0으로 컨버지한 사항이래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했을 때 gx가 0으로 가는 걸 보이래요. 이걸 딱 보셨을 때 여기 부분을 보시고 이게 윈밸류 시오리엄을 쓰는구나 라고 한 거를 바로 캐치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y라는 게 x랑 x 플러스 1에 존재해서 gx랑 f'y가 일치하게끔 하는 그런 값이 존재하겠죠. 이 상황에서 x를 인피니트로 보낸다는 소리는 y도 인피니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gx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끝내시면 됩니다. 6번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는 해봤는데 사실 풀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연속이고 양수의 연속이고 양수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f0가 제로고 그다음에 이게 모노토닉 인크리징 할 때 이것도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을 보이래요. x가 양수일 때 미분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얘를 미분을 해보면요, 이렇게 바뀌는데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민밸류 시오리엄을 쓰면은 fx가 f 프라임 y가 되도록 하는 y가 이런데 존재를 하겠죠.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조건을 써주면은 양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로피탈 내용이 있어가지고 로피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로피탈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로피탈을 쓰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마 로피탈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미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g'x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fx랑 gs는 0인 걸 알고 있대요. 그럼 지금 미분 가능했다고 했으니까 연속이니까 사실 그 극한값이 0분의 0꼴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이 된다는 걸 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미분의 정의만 가지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써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극합값이 f 프라임 x고요. 이거에 대한 극합값이 g 프라임 x분의 1인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로피탈이 아니라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f 프라임 x가 컨티뉴스임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보여보래요. 먼저 닫힌 구간에서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f 프라임은 유니컨티예요. 컴팩트스에서 컨티뉴스는 유니컨티가 되죠. 그러면은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모든 x-y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f'x랑 f'y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x랑 델타를 잡아올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지금 0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t랑 x가 다르죠. 그러면 적당한 사이에 d 같은 게 존재해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게 만드는 g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 g가 y랑 차이를 계산해보면 델타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스가 쓰인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데 이 데리버티브 미분에 대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연속성 개념과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저희가 이런 걸 살펴봤어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거는 뭐 2배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0인데 이게 0에서 디스컨티를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엄밀하게 이건 이제 연속은 아니지만 연속 비슷한, 즉 인터미디엇 밸류 시오리온 같은 성질은 여전히 만족을 해요. 이게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f가 닫힌 구간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대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f'과 f'A랑 f'B가 다르면은 그 사이에서 어떤 람다를 뽑아갈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람다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f'X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연속성에 대한 인터미디엇 밸류 시오리온과는 조금 경향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그게 연속인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커넥티드니스에서 나온 거죠. 근데 미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러한 얘기는 적분 버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인터미디엇 밸류 시오리온이라고 하는 게 미분 버전, 연속 버전, 적분 버전 좀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보이는 순간 얘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첫 번째 거 보이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gt를 ft 빼기 람다 t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맥시멈이 존재하겠죠. 맥시멈을 만드는 그런 x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a나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맥시멈이 되는 밸류가 사실은 a, b는 안 된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g'x가 바로 f'x-람다인데 이게 0이 되고 이 값이 저희가 원하는 값이다 라는 거를 보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걸 관찰할 거냐면요, g'a를 먼저 관찰을 해볼 겁니다. g'a는 f'a 빼기 람다라서 이게 음수죠. 그 다음 g'b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서 양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g'a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g'a라고 하는 퀀티티는 리미트 t가 a로 갈 때 t-a분의 gt-ga라는 값을 관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음수래요. 그럼 지금 t-a는 양수기 때문에 적당한 반경을 잡으면은 어떠한 t1을 잡아서 a, b 사이에서 적당한 t1을 잡아서
GT1 빼기 GA는 음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리미트가 갈 때 항상 음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반경을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미니멈이 되겠네요. 미니멈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은 A는 적어도 not minimum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거에 대해서도 적당한 T2를 잡아서 T-B분의 GT2-GB가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T-B가 음수기 때문에 GT2-GB가 음수라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알려주는 바가 적어도 B는 not minimum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인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X는 A, B는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코로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F가 만약에 디퍼렌셜을 하면은 전공에서 디퍼렌셜을 하면은 적어도 심플 디스컨티뉴티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이제 된다 디스컨티뉴티가 된다면은 세컨드 디스컨티뉴티. 바꿔 말하면은 레프트 리밋과 라이트 리밋이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있다라면은 만약에 f'(x-)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정확하게 f'(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죠. 만약에입니다. 그럼 만약에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적당한 엡실론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x-)가 엡실론을 더해줘도 f'(x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한편 이거의 극한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델타랑 x 사이에 있으면은 f't랑 f'x- 자극한과 차이가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된다라는 그러한 범위를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서 나오는 게 f't가 f'x- 플러스 엡실론이고 이게 f'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리에 의하면은 이게 이퀄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f's가 적어도 x- 적어도 t랑 이게 x죠. x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면은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라이트 핸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심플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로피탈 정리인데 전 처음에 이거를 로피탈을 알고 있음에도 엘 호스피탈이라고 읽긴 했어요. 로피탈 정리죠. 이 로피탈 정리는 사실 증명 자체는 간단합니다. 증명 자체는 간단해서 조건만 잘 확인해 보시면 돼요. fg라고 하는 게 리어 밸류드 디퍼렌셔블 펑션인데 적당한 열린 구간에서 오픈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a, b 사이에서. 그 다음에 a, b는 언바운디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당한 구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만약에 미분한 것들의 커션트가 a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라지 a도 무한대면 무한대가 될 수 있고요. 라지 a도 딱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얘랑 이거의 행동이 같은 데로 간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일 때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저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피탈 정리를 그렇게 좀 잘 써보진 않았어요. 이제 어떤 이론들, 예를 들어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폴리노미얼을 가져와도 항상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항상 무한대로 되죠.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거 보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조건이 뭐 0분의 0꼴이거나 or 무한대분의 뭐 something 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립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책 내용 중에서도 좀 논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를 이제 좀 그 플러스 인피니트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적당한 Q를 잡아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적당한 R을 잡아올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논리를 쓸 거냐면요. 적당한 반경 내에서 x 근처에서 gx분의 fx라고 하는 값이 항상 q보다 작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임의의 q에 대해서. 이거를 임의의 q에 대해서로 할게요. 임의의 q에 대해서 x를 아주 좁히면은 gx분의 fx가 q보다 작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이제 이걸 보이면 왜 끝나냐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면은 이 q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보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a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finite, 리얼 넘버였으면은 이제 비슷한 거를 여기서 p 같은 걸 잡아버릴 거예요. 모든 p에 대해서, 모든 q에 대해서. 어떤 모든 p, 어떤 모든 q 하면요. p는 a보다 작고 q는 a보다 크고. 그럼 이게 모든 모든 p, 모든 q에서 작동한 거기 때문에 이 니어 값, 그 x 근처를 아주 좁히면, 즉 x를 아주 가운데로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gx분의 fx 이 값이 정확하게 a가 된다 라는 논리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q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r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계산은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잡아줄 거냐면요. 이 r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a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적당한 c를 잡아서 이 c는 a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되는 적당한 c가 존재해서 이거면은 g'x분의 f'x가 r보다 작게 만드는 그러한 c를 잡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c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만족하냐면요. 이런 퀀티티를 살펴볼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민밸류 티오렘을 한번 써줍니다. 제너럴라이즈된 버전을 쓰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게 G'T가 될 거고요. 이게 F'T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T는 C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R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fx랑 g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퀀티티 자체를 x를 a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극한 입장에서는 gy분의 fy라고 하는 값 입장에서는 정확히 여기가 날라간 거죠. 얘 입장에서는 이게 r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q를 거기다 쓰면은 제가 맨 처음에 보고 싶었던 퀀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범위, 그래서 c겠죠. c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이 값이 q보다 작다
gx가 인피니트로 가는 경우에는 조금 숫자들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c1을 잡아줄 거예요. a랑 y 사이에서. 여기서는 만약에 x라고 하는 게 이 사이에 있으면은 gx가 gy보다 커지게끔, 이게 인피니트로 가기 때문에 y를 픽스 시켜놓고 보면은 그냥 gy라고 하는 건 어떤 넘버죠. 이 넘버보다 커지게 만드는 걸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gx가 양수가 되도록 또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에다가 gx분의 gx 마이너스 gy라고 하는 라는 값을 곱해주면은 지워지는 거죠. 오른쪽은 gx분의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r 곱하기 gx분의 gx 마이너스 gy인데, 이제 이 식을 잘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이 값이 r 빼기 r의 gx분의 gy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x분의 fy가 됩니다. 여기서 x를 a로 보내주면은 gx는 인피니트로 가기 때문에 이거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적당한 c2를 잘 잡으면은 a랑 c1 사이에서 잡으면은 이런 범위에 있을 때 gx분의 fx가 r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게 q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맨 처음 논리에 의해서 이런 거 하나 잡아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a가 마이너스 인피니시면은 이제 모든 q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얘기를 해줌으로써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간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a가 플러스 인피니시인 경우는 이번에는 p에 대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잡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둘 다 잡으면 되죠. 그래서 모든 p, 모든 q에 대해서 보임으로써 레프트 리밋과 라이트 리밋이 전부 a로 간다 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 자체는 논리만 잘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따라갈 수 있고요.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11번을 보면은 이 1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로피탈을 쓰는 문제인데, 사실 로피탈을 쓰려면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조건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지금 퀀티티를 보면은 이게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로피탈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피탈을 한번 써보면은 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0으로 갈 때 2배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로 바뀔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로피탈을 쓰는 게 아니라 정의를 쓸 거예요. 2분의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보내고 h분의 빼기 fx, 이제 이러면 이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f 여기가 다 지금 프라임이죠. 로피탈 썼으니까 프라임이고, 이 부분이 f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마이너스 h분의 f 프라임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이 부분도 f 더블 프라임 x죠. 그러면 이게 그냥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x다 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지금은 이게 잇따라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건데, 이게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이게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보일 건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중간에 저희가 어떤 걸 썼냐면요,
이제 뭐 이런 퀀티티를 썼어요. 그럼 이거죠. 미분 가능한데 두 번 미분하지 않은 함수를 잡아오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함수를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음수일 때, 얘를 미분한 함수가 정확하게 절대값 x예요. 그러면은 0에서 두 번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퀀티티 대입해보면 0이 된다는 건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해서 방금과 같이 푼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없다란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극한 쪽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미분 여러 번 하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뭐 두 번까지는 프라임 쓰다가 이제 n번부터는 그냥 n번이라고 쓸 거예요. 먼저 보실 게 테일러 정리입니다. 이 테일러 정리는 파이나이트 버전이 있고 인피니트 버전이 있죠. 인피니트 버전이 테일러 시리즈라는 걸 볼 거고, 저는 이제 파이나이트 버전 먼저 볼 거예요. 파이나이트 버전을 보면은 이게 좀 이 미묘한 문자들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1번 미분한 것까지는 컨티뉴스하게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한 게 컨티뉴스까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조건이 쓰일 거예요. 그 다음에 n번 미분은 존재만 하면 돼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n번째는 굳이 연속일 필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다른 포인트라고 했을 때 pt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건 n-1까지, 즉 n-1차까지 더하는 거고요. 굳이 본다면 이 센터를 알파로 한 거죠. 센터는 이제 알파로 해서 정리를 한 거고, 그랬을 때 적당한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한대요. 일단 다시 적어보면은 f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제 n번째에서는 생뚱맞은 x에 대해서 값을 대입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에러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저 에러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즉 n번 미분한 거의 바운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베타랑 알파 사이를 잘 조절을 함으로써 얘를 엡실론으로 제한을 시킬 수가 있겠죠. f 베타랑 이러한 폴리노미얼이 아주 근사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n-1차 근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보이는 것도 논리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살펴보면은 먼저 그냥 f 베타를 대입해 줬을 때 p 베타랑 뺀 거에 대해서 어떠한 m이 존재해서, 이게 m이 어떤 숫자인지 모릅니다. m이 존재해서 이렇게 만족하게끔은 항상 만들어줄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논제로고 뭐 어쨌든 베타 대입하면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항상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한편 이 pt라고 하는 거는 t에 대해서 보면은 디그리가 t-n-1이에요. 그래서 얘를 n번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은 gt라고 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꼴은 m이라고 하는 게 n 팩토리얼 분의 fn번 미분한 거에 x 대입한 거 for some x 라는 거를 이제 보일 겁니다. 얘를 보이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그냥 n번 미분을 해버릴 거예요. n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p는 n번 미분하면 제로예요. 얘는 이제 n 팩토리얼 m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k가 0부터 n-1까지를 잘 살펴보면요,
F의 K번 미분한 거에 알파를 대입한 거랑 P의 K번 미분에 알파를 대입한 게 완전히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정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GK가 전부 제로예요. 한편 G 베타라고 하는 거는 F 베타 빼기 P 베타 빼기 M 베타 마이너스 알파 N인데 저희가 이걸 이퀄이 되도록 잡은 M이었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여기서부터 민밸류 시오리엄을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x1이 존재해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해서 G'X1이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미분한 거 제로고요. 이게 알파입니다. 한 번 미분한 게 제로고 한 번 미분한 게 제로예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민밸류 시오리엄 쓰면은 S2가 존재해서 이번엔 알파랑 X1이겠죠. G'X2가 0이 되겠죠. 얘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X라는 게 존재해서 서치된 알파랑 Xn-1 사이에 존재할 건데 G에 이게 2번이고요. N번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거라는 게 이게 존재하는 거죠. 알파랑 베타 사이에. 근데 이거 자체가 이거란 소리라서 제가 최초에 원했던 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민밸류 시오리엄을 반복해서 쓴 것뿐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버전 테일러 전개고요. 바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거 좀 그냥 힌트를 따라가면 바로 나오는 건데 한번 해봤어요. 지금 F가 2번 미분한 걸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0, M1, M2가 리스트 오브 바운드를 이 친구들에 대한 리스트 오브 바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게 지금 책에서 딱히 바운드 되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서블리 인피니티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보래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그 테일러 전개를 쓸 겁니다. 그럼 지금 2번 미분 가능하니까 1차 근사를 시켜야겠죠. 그럼 x를 아무렇게나 가져오고 나서 아무 양수를 택했을 때 x랑 x 플러스 2h에 대해서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f x 플러스 2h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근사가 될 거예요. 적당한 크시에 대해서 x랑 x 플러스 2h에 대한 이런 적당한 크시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할 텐데 이제 이 f 프라임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나오는 게 f 프라임 x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은 다 플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나오는 게 h분의 m0 플러스 hm2가 나와요. 근데 이게 논리가 모든 x랑 모든 h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프리멈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프리멈인 n1이 항상 이거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정리해주면은 이거인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각각의 뭐 인피니티 경우들은 잘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될 조건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얘들이 다 파이나이트 하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 써주면은 m1 스퀘어 마이너스 m2가 이거인 거니까 정확하게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식들을 잘 정리만 해주면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였어요.
16번은 앞에 결과를 쓰면 되는데 노테이션 똑같이 하도록 하죠. 저희가 m0 4배의 m1 4배의 m0 m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 번 미분 가능하고요. f 더블 프라임은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즉 m2는 파이나이트해요. 그 다음에 fx는 0으로 수렴을 한대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금 앞에 보였던 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사실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배의 m0x고요. 그 다음에 m2는 그냥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바운드를 시킬 거예요.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m0에 대한 바운드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수프리멈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른쪽 파트가 0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왼쪽 파트가 정확하게 f'x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보면은 0으로 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연달아 이어진 문제에서 가져와봤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냥 숫자를 잘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3번 미분화 가능하고 이 말 자체로 2번까지는 전부 연속인 거죠. 그러면 테일러 전개를 쓸 수 있겠죠. 테일러 전개를 쓰는데 힌트대로 알파를 제로, 그다음 베타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번 전개할 거예요. 그 F1에 대한 전개는 이렇게 써지겠죠. 네,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때 S고요. S는 0과 1 사이에서 저를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1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t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얘를 이제 빼주면 나오는 게 1은 6배의 t다. 이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6이다라는 거죠. 그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만약에 F3S랑 F3T가 같은 거라고 하면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3보다 큰 것 같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미분에 대한 사이가 정리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가 3이 딱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베터 밸류드 펑션을 볼 건데, 이 부분은 앞에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f가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일 때 이렇게 가도록 하죠. 이거였을 때 뭐 리미트 fx가 존재할 조건이 모든 i에 대해서 리미트 fi가 뭐 존재할 조건과 if에 올리프다 라는 걸 보인 적 있죠. 걔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컴플렉스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c라고 하는 거를 r2랑 identify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짜리 펑션으로 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 어떠한 퀀티티가, 즉 이러한 퀀티티의 극한값이죠. 그럼 이게 존재할 조건은 각각의 존재할 조건과 if에 올리프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거를 k 밸류드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f라고 하는 게 이제 뭐 k 밸류드 펑션이면은 각각이 미분 가능한 거랑 전체가 뭐 디퍼런셜한 거랑 if를 올리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두 벡터 밸류드 펑션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적을 한 함수는 그냥 리얼 밸류드 펑션들의 곱과 썸이죠. 얘는 a, b에서 리얼 밸류로 가는 어떤 함수입니다. 그럼 지금 f랑 g가 둘 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각각의 fi랑 ga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때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내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곱하기죠. 그래서 곱하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라이프니츠 룰이 잘 작동한다라는 것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같은 스러운 어떤 생긴 게 있으면은 항상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미분이나 분리는 대상들은. 일단 이 이그젬플은 어떤 이그젬플이냐면요. 이제 민밸류 시오림이나 로피탈이 이제 그 멀티 밸류드로 받으면은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민밸류가 뭐였냐면요. FA랑 FB가 같으면은 저기 이제 롤의 정리죠. 어떠한 C가 존재해서 F 프라임 C가 제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사실 이거 오일러 아이덴티티는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끊어다 쓰고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i에 이 i x가 되는데 이거의 크기를 측정해보면은 항상 1이에요. 바꿔 말하면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f0랑 f2파이는 같아요. 민밸류 시오름이 통한다고 하면은 0이 되는 c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밸류 시오름이 깨지고요. 그리고 로필탈도 깨집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계산들을 따라가면 돼요. 로피탈이 깨진다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이 민밸류 시오리움을 조금 서술을 바꿔주면은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수동을 해요. 이때 보시면은 이퀄리티가 들어가죠. 이 부분만 이제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인 테크닉이 좀 재밌죠? 항상 이 벡터 밸류드와 관련된 것들은 리얼 밸류드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G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정의했을 때 V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얘는 리얼 밸류드 펑션입니다. A, B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죠. 왜냐면은 G라고 하는 거는 얘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는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V 프라임 T를 계산해주면은 그냥 F 프라임 T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고 뭐 사진과 연속이니까 저희가 민밸류 시오리움을 V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V B 빼기 VA가 B-A C 도트 F 프라임 X가 되도록 하는 어떤 X를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그냥 G 도트 G라서 절대값이에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절대값을 씌워준 이러한 값이 좀 더 크겠죠. 코시 이닝퀄리티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게 제곱이니까 얘랑 지워져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밸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멀티밸류드 펑션에 대해서는 민밸류가 작동을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두세 개만 딱 보이고 그냥 나머지들은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예시대에서 이제 여기를 A로 여기를 이제 C로 바꿔서 문제를 보는 건데 일단 이거는 좀 제가 노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절대값 X는 미분하면 X분의 절대값 X예요. 뭐 이거는 제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먼저 컨티뉴스가 되려면은 이 값이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xa의 사인 절대값 x-c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이게 x의 절대값의 a라서 이게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조건이 a가 양수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x가 음수일 때는 저희 저 퀀티티를 잘 조절해주면은 다이버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0가 존재하려면은 그냥 f'(x를 f'0를 계산하면 되겠죠.
f'0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의 a-1 사인 절대값 t의 c일 거예요. 그 앞에랑 같은 논리죠. 이게 수렴을 하려면은 이 친구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f'이 바운드가 되었다는 소리는 f'x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얘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바운드가 되면은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써지는데 이렇게 써지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흡수가 돼요. 적절한 컨스턴트를 취해주면 흡수가 돼서 얘가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양수면 얘는 당연히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퀄이 되는 경우는 0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f'x는 일단 제로예요. 존재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가 1 플러스 c면은 지금 여기 파트가 사실상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0 근처에서 무한 진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 돼요. 그 다음부터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이게 0 근처에서 무한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컨벡시티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벡스를 저번 시간에 안 해가지고 정의만 리콜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컨벡스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모든 0, 1 사이에 대해서 이게 되는 건데 사실 그립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러한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들의 내분점과 내분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항상 함수값의 내분점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컨벡스라 불러요. 반대는 컨케이브드라 부르죠. 그랬을 때 이제 컨벡스일 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을 보이고 만약에 두 번 미분하게 존재하면은 항상 양수인 거랑 이퀄리티가 된다는 거 보이래요. 근데 이 부분 뒷부분은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이면서 두 번 미분하면은 양수인 거랑 이퀄리티한 거 보였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 저희는 첫 번째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러한 퀀티티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연습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f가 컨벡스면은 이거면은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를 저희가 앞에 연습 문제에 있어요. 저번 장 연습 문제에 있는데 그림으로는 간단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얘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t를 s로 보내면 나오는 게 f's죠. 그 다음에 t를 u로 보내면 나오는 게 f'u예요. 근데 지금 가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 라는 걸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벡스면은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은 이제 된 거고요. 반대 방향 보일 때 조금 숫자들을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대 방향을 보일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컨벡스임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먼저 여러한 퀀티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람다는 0과 1을 빼고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 볼 건데 지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민밸류 시오리움을 쓸 수 있고요. 그 민밸류 시오리움을 쓰면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알파가 여기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부분 정리해주면은 그냥 람다의 s-t f 프라임 알파가 돼요. 그리고 알파는 여기 두 수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얘도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베타는 여기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 베타랑 알파랑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f 프라임 베타가 f 프라임 알파보다 뭐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퀀티티들의 이 친구들을 다 대입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쭉 있고 ft고요. 쭉 있고 fs예요. 여기서 둘 다 양수죠. 넘겨주고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식이 이러한 식이 될 겁니다. f의 어쩌고가 람다의 fs랑 1-람다의 ft가 되도록 하는 관계식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컨벡스 한 거죠. 그래서 모노토닉컬리 인크리징과 컨벡시티가 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제가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른 연습 문제들, 예를 들어 이제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